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를 찾아오신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은 월요일장과 금요일장은 항상 심리적으로 약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올 확률이 좀 많은 시장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장은 저번에도 제가 4월달 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5월, 6월 달에는 좀 시장이 좀 지금 조정의 구간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5월, 6월 달에는 PF 쪽에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강하게 반등을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 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5월, 6월 달에는 좀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의 중심에서는 지금 1월부터 4월 말일까지 가장 강했던 종목이 어느 업종과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배터리 쪽이에요. 배터리 쪽이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조정을 준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주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뭐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시장이고 물량을 줄여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고 이 포트에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 박스권 매매를 잘하면 올해도 괜찮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 달까지 1월부터 올해 들어서 2,600 박스권 상단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고 조정은 5월, 6월 달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60일 라인 지지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살짝 깰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조금 더 관망하는 전략이 맞고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주요 업종 조정이 들어온 뭐 배터리라든지 뭐 주도주 차반이 쪽에서 조정이 센 업종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주테마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여기서 순환 사이클을 돌 거예요. 그 다음에 번에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월, 6월 달에는 엔터 관련주들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5월, 6월 달에는 순환 사이클을 돌고 그다음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민감주보다 내수 쪽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업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컨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지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4월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조정을 줬기 때문에 종목에 고통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유쾌상쾌 통쾌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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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힘드시죠? 예. 요즘 종목이 많으면 저 걱정이 많을 건데 어느 종목이 제일 걱정이 되세요? SK이노베이션님. SK이노베이션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22만 8,250원에 12%인데 네네. 너무 오래돼서 이거 지금 한 번도 구매를 안 했거든요. 지금 추매하시는 거 어떨까요? 안 그래도 네. 지금 구매를 해야 될지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쪽에 그 모멘텀이 좀 약긴 작아요. 근데 이 네. SK이노베이션을 사람들이 이게 정유 쪽으로 섹터 쪽으로 많이 보는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쪽으로 보면 돼요. 3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가 배터리는 한 3년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가 커지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 SK이노베이션을 좀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요. 단기적으로는 좀 매매가 힘들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가격에서 한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자리가 좋아요. 좀 더 설령 밀린다 그래도 우리가 발바닥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발목 언저리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17만 원 정도 있죠. 17만 원 선에 온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15만 원 위에서 16만 원 요 사이에 계속 이게 몇 번 하기에 이거를 어찌해야 되나 싶어 계속 망설이다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이게 저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고 했는데 17만 원에서 그러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요. 몇 프로 정도까지 늘리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를 21만 원 정도 잡고요. 21만 원권 잡고 거기에 오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거기서 우리가
이 반 정도 팔아야 될지 더 들어갈 건지는 시장 분위기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삼성 SDI보다는 가격대가 저렴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포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는 우리가 그 포트를 꾸린다고 하면 포트에 하나씩 정도는 배터리 관련주가 있어야 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괜찮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이 좀 밀려온다 그러면 좀 사놓고 끌고 가고 21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사명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5,200원에 50%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추천해서 좀 샀어요. 근데 이거 왜 4,400원에 사셨어요? 5,200원에 샀어요. 5,200원이 매수가가요? 네.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제가 방송을 나온 지 10년 됐거든요. 물량 없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유통 물량이 없는 것들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뭐 우리가 저번 달에도 뭐 큰 사건이 있었겠지만 거의 다 보면 유통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용도 6%가 넘어지고 이걸 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거 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마요. 이런 종목들은 냄새 나는 종목이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올라갈 땐 좋지만 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신용도 뭐 많고 이건 기본적인 펀더멘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누가 주체가 돼서 끌어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거 혹시 이거 주식 잘 모르시죠? 네. 이거 얼마 지금 이게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높아요, 안 높아요? 네, 높아요. 근데 여기서 사라 그래요? 조금 먹었었는데 그것도 깜짝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못 팔았어요. 내 탓이요 한번 해보세요. 내 탓이요? 네, 내 탓이에요. 이거 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이 주식시장은 내가 모르면 정말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경제학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수익이 됐다. 그 돈은 내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거 하실 때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을 말을 듣고 내가 욕심을 얻어서 큰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이치와 공평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식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공부하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그렇게 바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 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을 이 자리에 샀다는 것들은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시장을 좀 이해하고 종목을 좀 이해하고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유통 물량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결국은 손해 보게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유통 물량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거래량 봐. 이 밑에 보면 뭐 400주, 뭐 500주, 뭐 이러잖아요.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력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등 들어오면 파세요. 네. 어디쯤 팔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전화 연결 안 됐으면 이거 더 살 수도 있었을 뻔했어요.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사라고 할 거잖아요. 이거. 떨어졌어 그러면 더 사라고 할 겁니다. 이거. 반등 들어오면 그냥 매도하세요. 네. 매수가 언저리 오면 파세요. 끝자리예요. 네. 매수가 언저리요? 네, 그 언저리 5,000원 넘어가면 파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손절은 안 해도 될까요? 반등 한 번 더 있어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꺾고 올라갈 거예요. 예. 이게 쌍봉이라 그러는데 반등 한 번 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통 물량이 없어요. 거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잠부다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 4월 달에 봤지만 뭐 유통 물량 없는 것들 어때요? 다 급락 나오잖아요. 막 하한가 3번 나오고 하잖아요. 왜 그런 물량을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이런 종목.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유통 물량이 없고 신용이 많은 것들 누군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거기에 꼭대기에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살아간 거는 물량 넘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2,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 가 있는데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런 건 현혹되는 거예요. 그 예쁜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에 찔리면 피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음에는 이제 주식할 때 이런 걸 좀 내가 위치가 어딘가, 그 유통 물량이 많은 건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53,000원에 한 15% 정도 돼요. 아, 그래. 밀렸네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해줄까요? 아,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예, 시간이 좀 걸려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예, 많이 걸려요. 꺾였다 그래요. 그러면 놔둬도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빼야 네. 될까요? 지금 이거를 그 사신 이유는 어떤 거세요? 이 사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예. 태양광 때문에 샀거든요. 네네. 태양광은 그 폴리실리콘 값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태양광의 대자는 하나솔루션보다는 OCI예요. 다음부터 이제 태양광의 OCI 가지고 매수 매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회사 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내가 그 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점이 안 나왔어요. 저점이 안 나왔다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보면 이거 보면 파란 게 많아요? 빨간 게 많아요? 파란 게 많네요. 파란 게 많다는 건 뭘 얘기해요? 누군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판다는 거예요. 은봉이 많다는 건 조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강력한 양의 기운이 있어요. 양봉이라는 게 딱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네. 멈췄어요. 지금도 오늘 또 어때요? 양봉이 음봉을 감쌌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음의 기운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예측하는 틀은 있어야 돼. 실적도 좋고 근데 사람들이 소외되는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유가 가격은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등은 들어와요. 그런데 네. 이런 종목을 지금 손해가 많이 난 상태잖아요.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갖고 가는 게 낫냐? 갖고 가지 낫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아요. 굳이 이 종목을 팔아서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다른 종목도 사실 거예요. 그러면 또 손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을 보고 가는 건데 이건 하반기 쪽에 나쁘진 않으니까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팔지 마시고 알겠죠? 근데 그래서 많이 빠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빠져도 반등이 들어와요. 5만 원에서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는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서 팔잖아요. 왜 팔아요? 라고 하면 물어보면 그냥 마이너스 시세 때문에 파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게 무서워서 파는 거잖아. 그럼 무서워서 팔거나 올라가 버려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5만 원을 팔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홀딩하시기 바라요. 그래요?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107,000원에 10%요. 최근에 사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손해는 안 보시고 계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네. 이거를 그냥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모아갈 종목들은 이게 주연이라 그래요. 근데 주연은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연은 우리나라 딱 세 가지예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예요. 얘는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어도 이런 건설 관련주, 그다음에 상사 관련주 이거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삼성물산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거는 태양광 쪽. 태양광 시설의 그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얘들이. 미국에 투자한 네. 것들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건설업종 자체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5월 달에, 5월, 6월 달이면 PF 브릿지론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수선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건설주는 싸서 반등이 들어온 거지 이 펀드멘탈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삼성물산 실적이 좋아요. 장기적인 네.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고 단기적인 성향이라고 하면 11만 5천 원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홀딩, 거기서 팔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대명 에너지요. 대명 에너지 사세요. 매수가 비중은요? 26,200원에 15%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리포트 때문에 사실 거죠, 이거. 신재성 에너지, 리포트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네네. 예, 이번에 커버리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명 에너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네. 보면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 그죠? 예, 소문을 내면 주식을 안 가요. 왜 소문내면서 네. 그 리포트들이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선 진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리포트 나와가지고 대명 에너지가 리포트 커버를 했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뭐 실적도 네. 좋고. 근데 그게 다 맞으면 참 좋을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외국은 생각보다 안 가더라고요.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메이저들은 팔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소문난 잔치 먹을 네. 데가 없다는 게 소문이 났기 예.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소외되는 거예요. 진주를 찾으려고 그러지. 소문 나지 않은 것들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네네. 이 업황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냐, 끌고 가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걸 실적으로 봐요. 예. 근데 실적은 괜찮아요. 돈 잘 벌어요. 네,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하더라고요. 않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 퍼포먼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예. 봐야 될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희한하게 돌아와요. 뭐 경기 침체기에 네. 성장기 네, 있고 네. 막 이게 돌아가요. 네. 바이오 리듬처럼. 그래서 네.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가격 이론을 제가 이게 제일 많이 보거든요. 가격 이론이라면 예. 하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역사의 가격이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안 좋을 때 그 기간의 동안에 고점과 저점을 나눠서 보거든요. 근데 예. 이거 봐봐요. 상장한 지 얼마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 안 짧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가격이 높다, 얕다 판단하기에는 너무 스토리가 짧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신규주는 1년이 지나거나 2년 후에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규주는 그 가격의 형성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살 때는 신규주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2년 정도 네네. 조정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한 네. 60% 이상, 70% 정도가 다 조정을 줘요. 찍었다가 밀렸다가 다시 가격을 만들거든요. 그 기간이 네. 한 2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를 내보면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쁘진 네. 않아요. 반등 한번 들어오니 내 매수가만 팔면 돼요. 저 매수가까지는 오나요? 올 수 있어요. 예. 이제 추세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추세가 꼭지를 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나마 얘는 예.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이 추세라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탕탕탕 네네. 눌렀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스몰캡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가진 않아요. 예. 오르 갔다 늘렸다 해서 저점을 높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저점을 네네. 조정을 주더라도 이 가격이 멈추는 거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점을 높인다, 네. 추세를 만든다 그래요. 추세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예. 하거든요. 뭐 그래서 네. 얘는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시장이 조정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조정이 끝나면 얘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조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홀딩해서 가져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점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저 한미약품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저 30주인데 35,400원, 35만 4천 원. 그랬어요? 비중 30주인데 30주 사셨어요. 센트를 네. 잘 모르겠어요. 비중은 뭐냐면 우리가 비중이 물어보자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100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예. 30원어치 샀어요. 100원이 있는데 30원어치 샀어요. 그럼 비중이 몇 프로예요?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0원어치 내가 50원을 샀어. 그러면 비중이 50%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중은. 그리고 예. 비중을 잘 모르시면 이 주식 계좌 보면 옆에 보면 비중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요. 어려운 거 예. 없어요.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좀 중에 오르더만은 또 내려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멀리 가려면 이 사람이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냐 없냐를 보잖아요. 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잖아요. 예. 내가 산을 예. 가려고 하면 내가 막 약하고 힘이 없으면 산을 못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못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외형을 보고 체격을 보고 근데 주식시장으로 오면 딱 보면 이 사람이 멀리 갈 거야 멀리 못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뭘로 보면 아냐면 실적 해봐요. 실적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잠깐 쉬어가는 거야. 멀리 가려면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얘가 실적이 되면 얘가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올해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유한양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근당 뭐 이런 것들 실적 베이스가 깔려준 업종은 올해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는 거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니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면 멀리 가기 위해서는 쉬었다 가야 돼요. 이게 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리는 다시 꺾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사도 되겠습니까? 네, 저 사도 괜찮아요.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29만 원, 30만 원 밑에서 좀 사갖고 모아가셔도 돼요. 예, 그래서 30만 원 네, 밑에서. 올 여름까지는 가고 여름까지는 갖고 있다가 여름에 대해서 전화 한번 주고 여름에 또 올라갔다 그러면 겨울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좀더 살라고 네. 좀 멘토님한테 네, 더 사도 돼요. 좀 밀린다 그러면 더 사고 여기 배당 성향도 강해요. 그래서 배당도 잘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배당이 이런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배당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기에는 이런 종목 사가지고 내년에 배당까지 본다 생각하고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잘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는 세노텍을 2,150원에 10%를 샀거든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또 테마 쪽 때문에 사신 거죠? 이거 왜 샀어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네. 누가 사라 그랬어요? 네? 그 단타로 생각하고 제가 들어가긴 했는데 잘 네. 샀는지 싶어서 제가 전문가님한테 일단 알고 싶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단타를 하려면 얘의 네. 성격을 알아야 돼요. 얘는 테마로 광물 테마로 붙여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렇게 보면 이 지저분해 차트가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거 봐봐요. 예. 지저분하죠. 네. 네. 왜 지저분해요? 이거 보면 막 삐쭉삐쭉한 것도 많고 뭐 파란 것도 많고 막 빨간 것도 많고 막 이 왜 그래요? 글쎄요, 제가 그 우리 시청자님처럼 단타 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도 많이 있고 누를 때도 세게 누르고 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927억이거든요. 934억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료, 테마를 만들어서 테마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 올렸다가 밀려요. 갑자기 들어 올렸다가 밀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작정 저는 단타 치러 들어간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차트를 봐야 돼요. 근데 차트 이거 볼 줄 아세요? 잘은 못 봐요. 아, 잘 못 보세요? 근데 지금은 이거 사신 이유는 이거 딱 단타로 치려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왜 들어가셨어요? 그 양봉이 돼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네. 한번 올라가면 전화 오려고 했는데 살아났고 보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시구나. 멘토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고 싶어서 네. 전화가 채팅되었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올라가요. 예. 왜 올라갈까요? 그 2차 전지 장비 수로 인해 가지고 뭐 중국 쪽에서 또 조금 시끄럽게 한다든지 하면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 건 나중에 이 세력들 있잖아요. 이 세력이라 그래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건 거래를 봐야 돼요. 거래. 예. 거래를 잘 보면 여기 매집이라 그래요. 여기 빨갛빨갛한 거 봐봐. 이렇게 빨갛빨갛한 거 봐봐. 여기 요거 막 거래가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빠질 때 보여요. 고점 찍고 주가가 빠졌죠, 이렇게. 근데 거래가 어때요? 없죠. 예. 그다음에 또 이게 끌어올렸죠. 그다음에 또 눌렀죠. 예. 그죠? 예. 뭔가 패턴이 보이잖아요. 땡겼다가 눌렀다가, 그죠? 근데 어때요? 이 누를 때는 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핸들이 간다네요. 눌렀다가 올렸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인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3,200원, 2,2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이쪽 선입단가라고 보면 돼요. 네, 2,2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튀잖아요. 그때 딱 팔고 나오면 돼. 근데 이 종목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의 매도의 범위는 2,200원, 2,300원이에요. 근데 얘가 언제 땡길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전일 거래량부터 어제보다 오늘 거래가 더 세야 돼요. 그래야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시그널이에요. 이렇게 여기 전일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거래가 없죠? 당분간은 요 자리에서 지킬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거래가 쭉 터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위로 칠 거니까 팔 준비하시면 돼요. 예. 그럼 그렇게. 제가 얼마 선에서 매도를 하면 2,200원 넘어가면 2,300원 요 언저리요. 2,200원에서 2,300원 라인에서 팔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L요. 네, SL 사셨어요?
예, 예. 예. 자동차 부품 예, 예.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이거 많이 추천했던 건데 이거 그죠? 예, 근데 저는 예. 한 작년 9월 작년에 사가지고 예. 이게 푹 빠졌었어요. 아 그렇죠. 고생하셨겠다. 예, 그런데 이게 또 우리 대구의 예. 기업이라 가지고 아, 그래요? 쭉 예.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정확히 그 어떻게 되세요? 31,640, 네, 20%에. 좀 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들고 가고 싶은데 또 한 번씩 또 변동을 부릴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변동 안 버릴 거예요. 안 그럴까요? 왜 안 버리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대장애들이 힘을 써야 돼요. 대장은 누구예요? 현대차요? 그렇죠. 현대 기아가 예. 실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 예. 주도주잖아요. 지금 기아하고 현대가. 그럼 얘들 예. 실적이 좋다는 거는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부품 단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 SL, 화신 막 이쪽은 이 전기차의 예. 모멘텀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들 따라가는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자동차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부품단들도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예. 같이 좀 농론해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까지나 언제까지나 끌고 가야하는지 예, 그게 1차 목표가는 35,000원. 예. 35,000원 오면 좀 불안한, 이거 매물이라 그래요. 네. 예, 업종은 좋고 실적도 좋은데 뭐냐면 기존에 산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으면 손해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 오면 팔라고 하죠.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35,000원 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매물 흡수가 되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불안하고 나 수익을 찾을 거고 여기 반만 팔으세요. 그 나머지는 반은 상황 보고 팔면 돼요. 그래서 35,000원까지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잖아요. 오늘 다 밀리는데 오늘 얘들이 세잖아요. 시장 밀리는데 얘 어때? 세잖아요. 예, 어제도 예, 그렇고 흔들기는 좀 많이 흔드는데 예. 꺾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예. 이게 수급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수급이 들어와요. 누가 기관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녹색은 기관이거든요. 예, 기관이 예, 기관. 계속 사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예, 조금 더 예.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수급을 볼 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이 많이 사는 거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체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특히 이 스몰캡 이제 종목이 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뭐 시가총액이 뭐 1조 넘어가는 거, 2조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 많이 땡겨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핸들링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35,000원까지 가져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꼭 수익 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주말에 이제 강연회가 있어요. 5월, 6월 달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종목과 업종, 6월 달에는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5월에 6월이 좀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5월 달에는 제가 3월에도 얘기했지만 좀 깊게 돼요. 이 대응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빠진다라고 하면 기회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빠진다고 하면 현금화였지만 올해는 그런 이 종목의 리뷰, 그다음에 업종의 리뷰, 시장의 리뷰를 할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강연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수원이고 일요일은 광명이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내용과 많은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진 넥스트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800원의 비중 15%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로봇 모션 제어칩. 네. 에서 샀는데 네. 자리를 높은 데서 산 것 같아갖고. 아, 그러시구나. 네. 이게 지금 참 애매하죠. 이런 종목들은. 그죠? 네, 신용도 좀 많고. 네, 신용이 많아요. 네. 그리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매매의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내 원칙이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지금 변곡 라인이에요. 네. 위쪽으로 튀면 많이 튈 수 있고 꺾이면 밑으로 많이 밀리는 자리예요.
네. 그게 변곡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보면 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뭐 22일 라인이 그 생명선이라 그래요. 생명선이라고 네. 그러면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평선 지지와 저항이라고 흔히도 얘기해요. 아까 뭐 모션 뭐 이런 것들은 이 테마가 불 때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노복 관련주는 대장이가 있어. 대장. 그러니까 이 네. 대장이 뭐 어느 종목이에요? SPG나 레인보우 뭐 이런 애들이 네. 대장인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네. 따라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음은 주식할 때는 내가 대장을 건드려야 돼요. 이게 로봇 관련주도 움직이면 대장, 그죠? 그다음 배터리도 대장, 반도체도 대장. 이 대장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조정이 들어오면 먼저 쳐져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버려야 되냐, 버리지 말아야 되냐 또 고민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보면 네.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흘러내릴 것 같아갖고. 네, 맞아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거리 근데 없이. 괜찮아요. 거리 없이 그냥, 예. 근데 괜찮다고요. 이런 종목들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 시가총액 작잖아요. 네. 일단 시중이 떨려내야 돼요. 시중이 옛날에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떨린 거 아니에요? 네, 조금씩 빠졌어요. 줄었죠. 예. 신용 물량이 좀 네. 줄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시세가 빠지잖아요. 이 시세가 빠질 때는 괜찮아요. 시세가 빠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시세만 빠지면 겁내하거든요. 그래서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의 원리는 시세가 빠졌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빠졌을 때 손절해야 돼요. 네. 이런 거는 갑자기 어떻게 막 쭉쭉 올라오잖아. 이런 거는 가볍기 때문에 이 탄력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뭐 8,000원에서 12,000원 같은 게 며칠 걸렸냐면 4일 걸렸어요. 그럼 네. 탄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 탄력은 이 거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어올리는 이 세력들 있죠. 이게 세력이라 이렇게 둥 이렇게 들어온 애들 있죠. 여기 세력이에요. 이게.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샀을까 생각해 보세요. 매집이죠. 그렇죠. 매집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 떨어졌어. 눌렀어. 근데 이 거래가 네. 어때요? 그냥 없이 그냥 그쵸. 그냥 눌러만 놓은 거죠. 그러면 이 네. 손해가 시청자님이 손해를 크세요 하면 이 사람들 손해가 클까요? 이 사람들 손해 크죠. 네네. 그럼 이거 보험인 거예요. 이걸 뒷산이라 그래. 뒷산. 보험. 아. 이 거래 보험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중간가까지 10,000원까지는 너그럽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얘들이 빠지잖아.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네네. 손해나고 팔 이유는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 되는 네네. 거예요. 아, 네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에는 이제 빨리 칠 거라면 손절해야 돼. 이거는 21선 깨진다. 잘랐어야 돼요. 네, 잘라야 네, 되는 잘랐어요. 거예요. 근데 안 잘라 못 자른 거잖아요. 그럼 굳이 이걸 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거래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칠 거예요. 그래서 외바닥으로 세게 들어온 탄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 좀 버틸 거야 내가. 내가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버텨도 돼. 왜? 네. 거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거래가 잡혀있지 네, 않으면 얘는 손절하는 게 나아요.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래서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나아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네, 한번 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훈 멘토입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포바이브를 네, 지금 19,550원에 샀는데요. 네. 지금 이것이 뭐 한 번 반등도 안 나오고 재미가 없어서 이걸 손절을 해야 할지 네. 가지고 가야 할지 지금 한번 문의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 거래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상 콘텐츠 막 이쪽이거든요. 미디어 쪽인데 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거래 이 회사가 스토리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냐, 가격 위치가 얼마큼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제가 누누이 방송에 얘기했던 신규주는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 신규주들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봐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결국은 예. 빠져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신규주의 대상을 가지고 그 시점 검증을 한 적이 있어요. 보면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신규주를 봤을 때 2년 정도는 조정을 줘요. 2년 정도 막 빠져버려요. 거의 다 보면. 거의 다 신규주 한번 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뭐 2, 3년 정도의 종목을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토리의 가격이 저점을 잡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주는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 논리거든요. 통계로 봤을 때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잠깐 올라가도록 그 타임을 놓치면 계속 떨어져요. 그건 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주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팔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파시려는 이유가 뭐세요? 팔려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떨어져서? 떨어지고 네. 그래서 손재를 보고 있으니까요. 아, 손해를 보고 있어서요?
네. 근데 이게 손해가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은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과정일 때 우리가 시세만 보고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이런 것도 어때요? 갑자기 어때요? 거래 들어오고 강하게 상한가도 들어가요. 그죠? 여기 보면 그죠? 여기 거래 들어오고 강하게 뻗는 종목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쭉 이 단봉으로 계속 누른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팔지 말고 반등이 들어올 때 있어요. 손절을 하더라도 튀어 들어올 때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팔지 마세요. 갖고 있어도 돼요. 아, 가져 홀딩하라고요? 네, 홀딩 이거 굳이 지금 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팔아서 다른 거 사셔서 또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또 손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예. 거래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간가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손절하더라도 조금 더 버텨서 15,000원에 팔면 돼요. 15,000원. 네, 그걸 언저리에 파세요. 예. 예, 예. 그리고 다음에는 신규주는 하지 마세요. 이거 신규주 이거. 알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다음에 예. 이렇게 볼 때는 신규주는 하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계속 음봉 나오잖아요. 계속 누르잖아요. 근데 어때요?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 매집했던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가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얘네는 14,000원, 15,000원까지 반등 들어올 때 그때 파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한번 예, 대화 한번 예. 해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SNS팩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32,200원에 10%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 안 파세요, 근데? 멘토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럼 결정을 저는 팔아야겠죠. 저는 이거 팔을까요? 팔아야죠. 왜 팔으라고 그럴까요? 아, 다른 애들 못 갈 때 갔으니까는. 그렇죠. 못 가래 갔으니까 다른 애 지금 못 가는 애 사면 되잖아. 반도체 네. 장비 중에. 그걸 바꾸세요. 네, 이거 네. 수익 챙기는 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쌍봉이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더 신고가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갈 수 있다는 걸 맞힌다는 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네. 우리는 이게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예측? 기존에 흘러왔던 그 가격을 보면 쌍봉이라 그래요. 머리 2개 만들었잖아요. 네. 이 자리는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와요. 이것도 이 고점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온 자리잖아요. 그럼 얘는 네네. 쌍봉 머리 2개 뿔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러고 있을 때보다 이러고 있으면 뿔난 것처럼 보이죠. 네. 화났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익을 챙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2분기 지나면 반도체 사이클이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팔고 밑에 올라오는 실적에 받쳐주는 애도 또 바꿔버려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수익 챙기시기 네.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효성화학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5,520원에 16%요. 아, 최근에 사셨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됐어요? 예. 힘들죠? 아, 네.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까요? 가져갈까요? 저는 네. 오래 기다리고 해서 네.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시간 오래 어떻게 걸릴 해야 것 하는지.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오래 걸려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거 보면 수급이라고 얘기하죠. 업황은 뭐 별로 안 좋지는 않고 우리가 볼 땐 수급을 봐야 돼. 이렇게 보면 누가 많이 사요? 이거 보면 누가 이렇게 많이 사요? 개인 해보세요. 개인? 예, 개인들만 사요. 이 종목은. 개인들이 무슨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들 왜 계속 사고 있어요.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예요? 물타기 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개인들만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 손해 본 거 물타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밑으로 한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네.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가격은 버틸 수 있는 가격이에요. 아, 네. 이게 15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도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사신 거예요? 그때도 올랐을 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때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조금 더 버티실래요? 네. 10만 원 깨지더라도 9만 1천 원 정도 오잖아요. 그럼 네. 그때 조금 한번 더 사보세요. 아, 9만 1,000원 정도 오면요? 예, 9만 원 정도, 10만 원 깨지고 9만 1천 원 정도 오면 저점 정도 온다 그러면 사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이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9만 원 매수, 14만 원 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굳이 지금 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네. 9만 1,000원 정도 오면 네. 몇 프로를 더 매수를 해야 돼요? 예? 몇 프로를 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비중을. 저는 모르죠. 아, 왜 그러냐면
어느 사람은 10%만 사도 무서운 사람 있고 어느 사람은 20% 사도 괜찮은 사람 있고 어느 사람은 100% 사도 괜찮아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물량을 더 실으려고 하면 내가 확신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이 종목은 내가 확신이 서라고 했을 땐 100%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분석하고 내가 틀릴 수 있지만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한번 드라이브를 걸 거야. 그럼 100%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을 잘 모르죠? 효성그룹 그때 좀 공부하다가 네.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네. 그때 제가 처음 공부를 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하신 건데? 네. 그러니까 그때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시작할 때. 네, 아니 공부를 안 하신 거라고 이건. 아, 네. 왜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시세 추종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캔들과 지금 위치를 보고 이 자리가 좋다 안 좋다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좋은 자리, 우리 시청자 사진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역배열이에요. 이건 역배열이고 61선이 밑에 깔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밀릴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고 그다음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낫죠. 네. 이번에는 늘리지 말고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얘들은 움직이려면 양봉 2개가 나와야 돼요. 양봉 2개. 이적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양봉이 좀 큰 양봉 있잖아요. 이런 양봉이 나오면 얘는 그때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 시그널이 나오는지 보고 그때 진짜 움직이는지 보고 다음에는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들어오거나 양봉 2개가 나올 때 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포인트 잡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 손해보지 마세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로템이요. 현대 로템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35,200원에 30%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궁금하세요? 이게 이제 4월 네. 20일쯤에 샀는데 네. 이제 방산주가 돼갖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전쟁 이슈로 이게 이제 활성화돼 갖고 좀 네.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뭐 계속 지지부진해갖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도 되고 이거 팔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 사면 빨리 올라가고 싶죠. 아니 뭐 주식 산 사람들은 다 이익 보려고 산 건데. 근데 이익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되게 어렵죠. 그러면 예.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다 사는 거 방법 하나? 그죠? 예. 내가 다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 어느 예. 쪽을 선택하겠어요? 시간을 기다리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유리한 거죠. 왜 우리가 다 살 수 없으니 밤대로 그렇죠. 현명하게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을 줄 때 이 종목에 시간을 줘서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나 판단하는 거는 이런 건 시가총액 큰 거는 실적이에요. 그다음 모멘텀. 방산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 봐도 돼요. 그다음에 현대, 롯데, 뭐 철도도 있고요. 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 수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파동이 세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살 때를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세요. 얘가 보면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35,000원이지만 얘가 지금 2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35,000원까지 올라, 38,000원까지, 37,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많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내가 산 가격이 윗자리예요, 밑자리예요? 윗자리죠. 윗자리죠. 그럼 얘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맞죠? 쳤다가 쉬는 건 뭐냐면 멀리 갈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력이 좋은 사람은 잠깐 저 사람은 멀리 갈 거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외형을 보면서 사람의 체격을 보면서 주식시장은 볼 때 뭐냐 수고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적. 근데 두 개가 다 맞아 있어. 그러면 얘는 잠깐 쉬고 있는 거구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 한 잔 먹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왜 팔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다 맞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가 다 맞춰주면 좋을 건데. 건 아닌데. 네네. 그래서 전문가님 말을 들어야기도 그리고 안심이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은 딱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저 현대로템에 대해서 나쁘게 하시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시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전문가님들 말을 들어야 내가 이게 마음이 편안한 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소한 그렇죠. 우리도 막 실수를 많이 하고 틀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거를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쭉 끌고 가려고 해서 감사합니다. 36,000원 넘어가면 그때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일 기획이요. 제일 기획 25,000원에 20%요. 아, 오늘 조금 빠지지 않았나요? 빠졌죠? 많이 빠졌죠? 예, 광고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산지 오래돼서 한 3년 된 것 같아요. 아, 이 고생 많으셨겠는데 많이 올라가요. 예, 네. 매수가가 25,000원이세요? 네, 비중은 20% 정도 되시고요. 네, 아, 이거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제일기획 같은 경우 광고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 광고가 소비가 늘어나야 광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소비를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업종 자체가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광고를 많이 하는 거는 뭐 소비가 좋아질 때 광고를 많이 하고 막 광고비도 많이 지출되고 막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광고를 해봐야 소비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축소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네. 이건 MS 그 지수에 또 빠졌어요. 편출됐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편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프로그램 매수의 자금 유입이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사기에는 어떻게 해야 네네네. 좋을지. 저라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라면 네.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네. 너무 한 3년 이상 된 것 같아서 네네.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더 사세요. 그럼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업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주식이라는 거는 3년 갖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저점과 고점이 항상 있죠. 25,000원 되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2만 원, 네. 2만 원 밑에는 올라오는 그런 그 사이클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이 가격은 봤어요. 예, 봤죠. 그러면 네. 머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머물 거 없으면 지금 좀 더 사서 어느 정도 내 매수가가 오면 그때 파세요. 또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냥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흘러왔던 가격을 보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 네, 얘는 네. 고점을 한번 25,000원까지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몇 번의 산이 네.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 있어요. 가격은 평균은 2만 원 밑에 똥 떨어지면 얘는 올라오는구나. 이런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네. 저점일 확률이 많아요. 더 밀리진 않을 거예요. 악재가 다 더 반영합니다. 밀리진 않을까요? 네, 저는 더 밀리지 않아요. 이거 더 밀리려면 시장이 더 네. 빠져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올해 시장이 올라올 때 얘는 먼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잘 안 빠지잖아요. 악재가 다 반영된 네. 거예요. 그럼 네. 그 악재가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25,000원에서 벌써 18,000원까지 빠진 거거든요. 네, 빠졌어요. 예, 다 빠졌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만 좋으면 기저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저 여유가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좀 더 살 거예요. 몇 프로나 더 살까요? 이거 편하신 대로요. 예. 조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가를 좀 낮추려면은 네. 20%를 더 사야 될까요? 아니면 10%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시간이 좀 짧아갖고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지금 사지 말고요. 네네. 얼마 19,000원 넘어가면 사세요. 18,000원, 네. 18,000원, 19,000원 넘어가면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네, 지금 사지 말고. 네, 19,000원 넘어가면 그때 추가 매수 해보세요. 그래서 21,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설명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5월달, 6월달은 대응을 잘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요. 그 대응은 제가 주말 강연회 때 말씀드리고 거고 오늘 상담을 못 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9시에도 제가 출연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셔서 못다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